네, 다음은 R과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학 주요 개념 실습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Hypothesis Testing, 즉 가설 검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거는 Lower Tail Test, 한마디로 이제 작은 쪽에 꼬리죠. 작은 쪽에, 낮은 쪽의 꼬리에 관한 검증인데요. Population mean, 모평균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with known variance예요. 이미 알려진 모분산, 한마디로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낮은 쪽 꼬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회사가 자기네들이 만든 라이트 벌브의 평균 라이프타임, 평균 수명이 10,000시간보다 더 넘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개의 샘플을 라이트 벌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9,900입니다. 평균 9,9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모표준 편차가 120이라고 가정을 이제 했을 때 0.05의 significance level, 유의 수준으로 이 manufacturer의 주장을 리젝트 할 수 있겠는가, 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manufacturer의 주장이 이걸 기각을 하려면 10,000시간보다 이제 크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10,000시간보다 작은 게 나오면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립가설 H1이 뮤가 10,000시간보다 작다,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주장이고, 기존의 주장, manufacturer의 주장은 이제 뮤가 10,000시간보다 크다니까 같다는 이제 내용으로 귀무가설을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쪽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lower tail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n이 지금 이제 30개니까 n이 좀 크기 때문에 대표본이 되고, 대표본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모평균, 이게 이제 알려진 모표준 편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샘플의 사이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주어진 정보, 여기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몇 개의 변수를 설정해 봤습니다. x바 9,900, 뮤0 만, 시그마 120, n은 30.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죠. x바에서 뮤0를 빼고 이거를 이제 시그마 나누기 스퀘어 루트 n 이렇게 하면 집값이 나오는데, 집값이 마이너스 4.564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뮤가 작다는 걸 테스트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평균이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G값으로 변환시키면 이게 0보다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작은 값이냐, 유의미하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유의 수준 0.05를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을 때,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작은 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확률이 0.05가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Q 놈을 1 마이너스 알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쪽에 1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0.05를 남긴 그 무한대 쪽으로 0.05를 남긴 그 지점이 이제 1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거의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 임계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6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게 되면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왜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는 0부터 나오니까 이제 Q 놈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다가 바로 0.0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645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G알파 임계값을 찾게 되면 이 마이너스 1.644랑 여기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 G값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런 H0가 귀무가설의 참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작은 G값이 나올 수가 없다. 즉 귀무가설이 틀렸다. 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reject null hypothesis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뭐 여기서 이제 R에서 타이핑해서 이제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Q 놈을 가지고 Q 그래서 0.05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사실은 마이너스 1.644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는 약간 표준 정규분포표를 활용했을 때의 습관이 나온 겁니다. 사용이 된 거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여기 이 G값, 요 G값이 나오는 데까지 이제 확률이 얼마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564 이게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P 넣음을 해보면 되죠. 이 확률이 엄청 작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G값을 우리가 뭐 사실은 계산을 안 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643 마이너스 4.56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4.56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죠. 이 정도의 작은 확률은 뭐 우리의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널 하이포테시스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이런 이제 수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G값 찾아내고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좀 지루한 과정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G테스트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Teaching Demos 요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인스톨하면 되고요.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로딩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Teaching Demos 이렇게 라이브러리 로딩하고요. G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뭐 나오긴 할 텐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 헬프를 먼저 해볼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표본으로 수집한 그 값들을 여기에 x에 벡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벡터를 넣어주거나 또는 그냥 평균. 이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 문제에서는 평균이 지금 주어져 있어가지고 평균 9,900이다 30개. 근데 이제 평균이 주어지지 않고 30개의 라이트벌브의 수명이 바로 벡터 형태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뮤 집어넣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V라고 해도 되고 SD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얼터너티브 어느 쪽을 할 거냐 그러니까 왼쪽을 할 거냐 작은 쪽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투 사이드로 할 거냐 less로 할 거냐 greater로 할 거냐 세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립가설의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G값이 계산이 됐죠. 마이너스 4.5644 우리가 계산한 여기 G값 좀 더 정확하죠. 이거보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P-밸류도 여기 나왔어요. P-밸류도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생스럽게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이 수식을 계산했지만 R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 G값만 보면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점 테스트 이거를 꼭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평균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평균이 안 주어지고 아예 값들이 뭐 30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30개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n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미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로어 테일 테스트 모평균에 대한 로어 테일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제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퍼 테일 테스트 똑같은 이제 모평균에 대한 위쪽 꼬리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있는데 쿠키백이 쿠키에 이제 쿠키백을 사게 되면 거기 이제 뭐 레이블이 붙어 있어서 설명이 되어 있겠죠. saturated fat 포화 지방이 뭐 많아야 2g이다. 2g보다 각각 작다는 주장인 거죠. 이 말이 맞는지 35개의 쿠키를 샘플 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2.1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뭔가 2보다 많아야 2라고 그랬는데 평균이 2.1이 나온 거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주장, 이 쿠키 회사의 주장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0.25라고 주어져 있어요. 유의 수준 0.05에서 이 푸드 레이블 여기에 주장을 리젝트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리젝트 하려 그러면 뭐 평균이 2보다 큰 것 같은데 요거를 밝혀내야 돼.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귀무가설은 이제 뮤가 2인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요 푸드 레이블에 가장 유리한 귀무가설인 거죠. 이보다 작다고 주장했지만 뭐 최대한 뭐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이 35개의 쿠키를 가져와서 그걸 테스트했을 때 요 가정 하에서 그런 통계랑 지통계량을 계산할 텐데 그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지통계량 계산하는 겁니다. x바 2.1 뮤 시그마 n35 계산해봤더니 2.366이 나왔어요. 뭔가 큰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값이냐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이 유의 수준 0.05 significance level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G 알파로 해보면 이쪽이 이제 0.05니까 오른쪽이 0.05인 거죠. 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이 0.05니까 그 부분의 위치 이걸 찾아내면 되죠. 1-알파가 에 대한 Q놈 함수를 적용해서 그 G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 오른쪽이 0.05니까 나머지 부분이 이제 0.95가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값 1.644.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 G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null hypothesis reject 기각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뮤가 2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35개를 뽑았는데 요 2.1이 나온 거는 상당히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다. 귀무가설이 틀리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위쪽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어퍼테일 테스트입니다. 뭐 이게 G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임계점을 찾아내서 두 개를 비교해도 되지만 이 G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P놈을 가지고 오른쪽에 그 G로부터 G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거 로어 테일이 false인 그 확률이 얼마냐 찾아보면 0.0089 그래서 이게 0.05보다 훨씬 작으니까 null hypothesis reject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점 테스트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평균 들어가고요. 표본 평균이죠. 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 이제 greater, 큰 쪽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greater. n은 35개. 여기 보면 G 값이 2.366. 우리가 계산한 거, 앞에서 계산한 거 그냥 나왔죠. 여기. 그 다음에 n35 나왔고 이제 p 밸류도 0.00898.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G점 테스트에서 필요한 정보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계산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평균이 바로 들어갔지만 표본 평균 그냥 35개 숫자들만 쭉 나와 있다. 그러면 숫자를 벡터로 해서 여기 집어넣어도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n은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만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투테일드 테스트예요. 양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펭귄들이 킹 펭귄, 황제 펭귄이죠. 그의 몸무게가 15.4로 평균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this year에 35개 추출을 해서 해봤더니 평균 웨이트가 14.6이다. 그리고 이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2.5라고 했을 때 0.05의 유의 수준 상에서 이 null hypothesis가 뭐냐면 이 평균 웨이트가 작년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가 이제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15.4 작년에 15.4였고 올해 샘플 추출했더니 14.6이에요. 당연히 이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15.4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정도 나왔을 때 이게 그러면 뭐 같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null hypothesis는 뮤가 15.4다. 대립가설인 경우는 alternative hypothesis죠. 얘는 이제 15.4가 아니다. 다르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wo-tailed 테일 테스트입니다. 이 경우에 또 이제 여기 이 G 값을 계산해서 쭉 뭐 x바, 뮤0, 시그마, n 해가지고 G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1.89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893이 0에서부터 멀어져 있긴 합니다. 뭐 작은 쪽으로 멀어지든 큰 쪽으로 멀어지든 멀어지는데 이게 완전히 멀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주어지는 게 유의 수준이 0.05 그럼 양쪽으로 멀어져야 되니까 양쪽의 이 그래프상에서 양쪽의 두 개를 합쳐서 0.05가 돼야 돼. 한쪽은 0.02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2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95인데 마이너스 1.95에서 1.95 사이가 채택 영역이 돼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은 0하고 0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0에서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G값은 이 사이에 있어요. 즉
이 경우에는 null hypothesis를 기각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의 값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 G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그거에 2배를 하게 되면 양측 검정이니까 확률 0.05가 되는 거예요. 0.058, 0.05보다는 크죠. 그래서 기각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점 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면 평균 14.6, 미는 15.4, STDV로 해도 되지만 SD라고 해도 돼요. N30, alternative, two-sided. 얘가 중요하죠. 이렇게 봤더니 G값이 나왔고요. 여기 P-value도 나왔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우리 이제 판단을 하면 되죠.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95% confidence interval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여기 시그널 유의 수준을 0.05로 했는데 혹시 뭐 0.05 아니고 0.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여기 confidence level이 있죠. 네. 네, confidence level을 이제 디폴트가 이제 아까 보면 0.05인데 0.95인데 0.99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바꾸자면 요거가 이제 컨피던스 레벨이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사용하는데 위 수준에서도 사용하면 됩니다. 1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95% 디폴트 우리가 이제 0.01에 significance 레벨로 하겠다. 그러면 confidence 레벨을 99로 0.99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모 분산이 알려진 경우에 표본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똑같은 이제 비슷한 이제 검정이긴 한데 unknown variance요.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대표본일 경우에는 이제 표본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는 거고 소표본일 경우에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T분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T분포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QT라는 함수가 T분포에 대한 함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정규분포를 근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T분포를 쓰면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게 이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아니라 sample standard deviation. 30개를 추출해서 평균 계산했더니 9,900이 나왔고 표본 표준 편차 계산했더니 125가 나온 거죠. null hypothesis랑 alternative 여기 hypothesis 똑같습니다. 이게 작으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T분포를 사용할 때는 T로 변환시켜줘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뮤하고 여기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는 거죠. 이걸 해서 이 값, 얘가 이제 통계량인데 T 통계량이죠. 이거랑 그 다음에 임계값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단 X바 9,900, 뮤0만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125, N은 30, T값 계산해서 마이너스 4.38. 어쨌든 작다는 걸 주장하려면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엄청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눈으로 봐도 그냥 봐도 작은 값인데 그래도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이 확률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T분포가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왼쪽에 0에 대해서 대칭인데 왼쪽의 부분이 이제 0.05가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다 그냥 0.05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먼저 대칭인 쪽에 오른쪽의 확률이 0.05가 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값을 찾아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임계값을 찾아낸 거예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지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T분포에서 degree of freedom n-1 샘플 개수가 샘플 사이즈가 n일 때 이제 n-1이 자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준 임계값이 마이너스 1.69인데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 T값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엄청 작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귀무가서 null hypothesis를 리젝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30개나 뽑았는데 30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오기는 엄청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t값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의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pt 가지고 그 t값을 가지고 계산하면 엄청 작은 거죠. 이 확률은 0.05보다 작은 겁니다. 한 가지만 해보면 여기 qt 여기 1-알파라고 했는데 그냥 알파 0.05 해도 됩니다. qt 0.05 df는 29 n-3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69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 t 값이 나올 확률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t.테스트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g.테스트하고 좀 다르게 여기 x에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한 것들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얘가 벡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non-empty numeric vector of data values 여기 이제 평균만 쓰는 건 없어요. 이게 직접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 t.테스트를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지금 이 30개의 값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30개의 평균하고 이 표본 표준 편차만 주어져 있으니까 t.테스트는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걸 쓰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데이터를 뭐 평균을 내가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이 샘플 추출한 거의 값을 벡터로에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뭐 투사이드든지 레스인지 그레이트인지 뭐 이런 거 채워주고 이게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저절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테스트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은 g.테스트보다는 t.테스트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보통은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로어 테일 테스트고요. 지금 어퍼 테일 테스트 똑같은 쿠키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달라진 거는 이제 원래는 표준 편차가 0.3이었는데 여기는 표본 표준 편차가 0.3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뮤가 2, 평균 2다는 주장이 기존에 이 회사의 주장이고 아닌 것 같은데 평균 2보다 큰 것 같은 데가 대립가설이에요. 평균이 2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정도의 표본 평균을 가진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진 샘플들이 추출이 될 수 있는가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아주 낮으면 0.05보다 더 작으면 이 H제로가 틀렸다. 기각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T 통계량을 계산하면 되죠. X바, 뮤제로,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N35 쭉 해서 했더니 1.97이에요. 이 정도면 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큰 쪽에 속할 확률이 0.05인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qt1-알파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큰 쪽의 부분이 0.05니까 나머지 부분이 0.95가 돼야겠죠. 그래서 1-알파. 그 지점을 찾아냈더니 1.69예요. 우리가 계산한 거는 2.97. 이 기준은 0.05에 해당하는 이 기준보다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큰 값이다. 그래서 뮤가 2라는 가정하에서는 이 정도의 큰 값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 가설 H0가 틀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계점을 찾아서 계산해도 되지만 아니면 이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이것보다 같거나 큰가 어퍼테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까지의 확률 그리고 인데 이제 로어점 테일을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위쪽이죠. 이 t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02, 0.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샘플이 주어져 있다. 35개의 숫자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앞에서 봤던 t.점 테스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 투 테일즈 테스트.
35개 평균이고 1.46. 그래서 15.4하고 같다는 게 기존의 주장이고 다르다는 게 새로운 주장인데 보겠습니다. 또 그냥 t통계랑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고 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임계값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양측 검정, 투테일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t분포의 그래프상에서 양쪽의 확률을 합쳐가지고 그 0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멀어져야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멀어져야 되느냐? 양쪽의 확률을 합쳐서 0.05가 되는 그 지점보다 더 멀어져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이 0.025, 이쪽이 0.05.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있을 때 0.025, 0.025. 그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1-2분의 알파로 해서 찾아내면 그 지점이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그 사이 이 영역은 채택 영역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계산한 t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뭐 0보다 좀 뭐 다르긴 하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는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 t값은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이 t값보다 같거나 클 오른쪽으로 같거나 클 아니면 또 같거나 짝을 확률을 계산해서 2배를 해줬더니 0.06이에요. 이 정도의 다른 값은 이 정도로 이제 0에서부터 멀어지는 값이 나올 확률은 0.06이다. 0.05보다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분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 t-테스트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이 통계량 계산하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t값 계산하고 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만 주어지면 바로 t.테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어요. 작년에 어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70이었다.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 10명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키를 조사를 한 거죠. 10명인가요? 10명이네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1학년의 키가 더 커졌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하시오. 한번 해보면 하이트 이렇게 이제 요 키를 그대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 이제 171.2 뭔가 평균이 좀 커진 것 같긴 합니다. 10명을 조사했더니 그런데 이제 유의 수준 5%에서 진짜로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명을 선택해서 평균은 크게 나왔긴 했지만 이게 운에 의해서 어떻게 좀 운이 좋아가지고 키가 큰 학생들만 선택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는데 t.테스트 이렇게 해서 height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다 바로 입력하는 거죠. x값 그대로 이거 이제 벡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170인지 이걸 검사하는 거고요. alternative 이게 greater 이렇게 해서 더 큰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바로 one sample t-테스트를 해줍니다. t값 통계량이 0.67이 나와요. p-value는 0.2587.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 t값만 봐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임계값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p-value를 보면 이 확률이 0.2587 굉장히 높은 값이에요. 우리는 유의 수준 5%에서 했는데 이 정도의 그러니까 크게 나와서 평균이 크게 나와 표본 평균이 크게 나와서 이제 얘를 통계량 t로 변환한 건데 이 정도의 큰 값은 나올 확률이 25%다. 그러니까 좀 흔한 일이다 한마디로 아주 희귀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각을 하지 못하죠. null hypothesis를 기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true mean이 greater than 170 alternative hypothesis가 요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해서 170이라고 보는 겁니다. 170보다 크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t.테스트 요 함수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쭉 공식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 t.테스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쉽죠. 데이터만 넣어주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표본 표준 편차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한꺼번에 해줍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분산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 t-테스트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population proportion. 이거는 모집단의 비율, 모 비율에 대한 lower tail 테스트예요. 작은 쪽에 작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시민들 중에 60%가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조사를 해서 148명 조사했는데 그 중에 85명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0.05의 유의 수준 significance level에서 요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올해 이 투표한 사람의 비율이 60%가 넘는지 이런 거를 귀무가설로 정하고 이거를 리젝트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148분의 85가 일단 60%가 좀 넘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요게 null hypothesis가 되니까 대립가설은 당연히 above 60%가 높다니까 대립가설은 60%보다 낮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귀무가설은 이제 이 귀무가설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이제 P가 0.6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요. 이거보다 작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하면 이런 모 비율의 검정에 대해서는 그 통계량을 G 통계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제 대립가설이 P가 0.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G 통계량을 계산하면 얘가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0에서부터 많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앞에 나온 여기 0.05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P바를 P 해시죠. P바를 이거 계산해 보면 계산했고요. 그다음 P0는 0.6, N은 148. G값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0.637호. 뭔가 0에서부터 작은 것 같긴 하지만 딱 보기에도 크게 작은 것 같진 않죠. 기강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있으면 이쪽이 왼쪽에 작은 쪽에 거기 확률이 0.05인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Q 노음을 활용을 해서 정규분포니까 1-알파 이건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할 때 그 방식을 한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률이 0.05인 그 지점, 즉 어떤 지점부터 나머지 부분이 1-0.05, 0.95인 그 지점을 찾아내서 마이너스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그게 임기값이 됩니다. 이게 G값 우리가 계산한 게 통계량이 마이너스 0.637호인데 이 임계값은 마이너스 1.64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작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이 값이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 null hypothesis를 기각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암산으로 했는데 이게 0.6보다 좀 작았군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G값 그냥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의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P 넘 해가지고 G 해보면 26%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값입니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Q 넘 1-알파로 했는데 그냥 바로 Q.05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48로 우리가 이제 R을 배운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프랍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 하나, 이 population proportion 모 비율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는 프랍점 테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G점 테스트, T점 테스트 살펴봤죠. 프랍점 테스트 주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사한 내용, 표본 조사한 내용 148개 조사해서 그중에 85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확률 0.6보다 작은지 alternative인데 ALT 줄여서 변수 이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rrect and false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p-value가 0.26. 따라서 굉장히 0.05보다는 훨씬 큰 값이죠. 그래서 기각을 하지 못한다. Do not reject. 실제로 이제 148분의 85가 0.57 정도 됩니다. 그냥 해보면 되죠. help.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x 나오고 n 나오고 n개를 조사해서 그 중에 x개가 이 성질을 만족한 거죠. p값 주어집니다. 85, 148, p는 0.6, 0.6, 그다음에 LT, alternative less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도 그냥 바로 2889. 이 correct는 이 continuity correction, 연속성 수정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디폴트가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지금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건 R이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value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유의 수준보다 높으니까 기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비율에 대한 로어 테일 테스트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모 비율에 대해서 어퍼 테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의 애플이 썩었다. 작년에 이 과수원에서 하베스트 수확한 애플 중에 12%가 썩었어요. 올해는 this year 214의 샘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0개가 썩었어요. 그러면 0.05의 시그니피컨스를 유의 수준에서 이 널 하이포테시스 기각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뭐냐면 이 썩은 사과의 비율이 12%가 낮으냐 이거예요. 낮다는 게 이제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립가설은 뭐예요?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P가 0.12보다 높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이제 낮다가 돼야 되는데 낮은 것 중에 이제 제일 귀무가설한테 유리한 거는 P가 0.12예요. 귀무가설이 낮다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귀무가설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데 가장 유리한 거는 P가 0.12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무가설은 P는 0.12. 대립가설은 이 빌로우 얘를 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다. P가 0.12보다 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심히 이제 통계랑 계산하고요. 0.9 나왔네요. 딱 이거 봐도 별로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가 0.05니까 얘는 이제 크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0.05에 해당하는 그 지점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그 지점은 이걸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1-알파 해가지고 1.644가 임계값인데 우리가 계산한 통계량은 0.9. 즉 기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do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얘도 이제 바로 요 G값 계산한 거에서 얘가 이제 커야 되니까 이 값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얼마냐.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죠. P 넘 G인데 lower.tail을 false로 하면 이 그래프상의 오른쪽의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했더니 0.18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요 G값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18이고 얘가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다. 0.05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각을 못한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프랍점 테스트 바로 하면 되죠. 214개 중에 30개가 이제 라튼이고 P는 0.12 그레이트 하는 거죠. 여기는 그레이터. 그리고 P는 0.12. 이거 214면 앞에 30.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여기 p 밸류 계산해 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각을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데 이건 기각을 못하는 거죠. 0.05보다 크니까. 그래서 어퍼테일 테스트도 했고요. 투테일드 테스트, 그 확률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코인을 동전을 던지는데 20번 던졌더니 12번이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0.05의 유수준에서 이 널 하이포테시스가 뭐냐면 귀무가설이 뭐냐면 코인 토스가 페어하다, 아주 공정하다. 그 앞뒷면이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인데 그걸 리젝트 할 수 있느냐. 앞면이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뒷면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지 그걸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P가 0.05다. 대립가설은 페어하지 않다는 게 대립가설이 돼야 되니까 P가 0.05가 아닌 것 같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통계량, 지통계량 열심히 계산해서 P hat 20분의 12, P0 0. N이 20, 20번 던졌으니까 계산하면 0.89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다르다. 이런 다르다 주장을 하려면 뭔가 지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0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0에서부터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이게 과연 많이 멀어진 거냐, 귀무가설을 기각할 정도로 멀어진 거냐, 그걸 살펴야 돼서 여기에 이제 또 임계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양쪽으로 멀어져야 돼요. 그 확률이 0.05가 나와야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 합쳐서. 그래서 이제 한쪽엔 0.025씩, 그래서 1-2분의 알파에 대한 지점을 찾아내서 그 대칭으로 마이너스 해주면 이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구간 안에 있으면 요 집값은 나올 만한 값이다. 이걸 벗어나면 그거는 0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값이다. 즉, 주어진 평균보다 P0보다 주어진 P 얘보다 많이 벗어나는 그런 값이 된다.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계산한 게 0.89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렇게 많이 0에서부터 멀어진 건 아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확률 계산하면 집값에 대한 확률, 양쪽으로 양측 검정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2 해준 거고요. 그냥 한번 프락션 테스트 해봐도 같은 확률을 나오게 해줍니다. 여기 이제 얼터너티브를 안 쓴 이유가 디폴트가 투테일드 해보시면 투사이디드 여기 얼터너티브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예제에서는 안 써줘도 됩니다. 20개 중에 12번. 그러니까 코인 던졌는데 20번 던졌는데 12번 정도 앞에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20번 던졌는데 20번 다 앞면이 나왔다. 그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continuity correc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n이 20인 경우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항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제 조합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2000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가 1000 2000, 100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항 확률 분포 계산하는 그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ontinuity correct equal true 해서 그냥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간이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홀수로 해서 할 수 있지만 큰 숫자는 정규 분포로 분사해서 할 수 있게 correct를 true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모집단에 대한 추론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두 모집단에서의 모평균과 모비율의 차이, 이거를 또 검증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식을 이용을 해서 검증하는 건 이미 다 배웠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R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뭔가 데이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o matched sample, 이제 샘플인데 이게 대응이 되는 그런 샘플을 가지고 표본 평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matched sample, 같은 대상에 대한 두 개의 관찰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려면 좀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매스 패키지에 임모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래서 임모,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해, 이어 1하고 이어 2 연달아 있는 해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케이션하고 베리언스 어떤 품종인지,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1번, 2번에서 이제 30개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농장에 대해서 올해는 80이, 작년에 80일 나왔는데 올해 80이 나왔다. 생산량이 작년에 100고 올해 80. 이런 식으로 같은 토지에 대해서 연마다 생산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대상, 여기서 이제 토지가 같은 거죠. 땅이 같은데 거기에 작년의 수확량, 올해의 수확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샘플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paired t-테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사실은 검정은 t-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그 t-테스트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모분산을 알 수 없는 경우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t-테스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요 임모 요 데이터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에서 이 가정이 없으면 t-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하에서 이제 이어 1이 1931, 이어 2가 1932, barley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평균 보리의 평균 수확량에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한번 그 차이를 95% confidence interval로 이제 estimate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바로 T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어 1하고 이어 2 쭉 해가지고 p-value는 0.0024 이렇게 하고 t 값이 3.32.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거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제 요거죠. 95% 신뢰 구간이고, 검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면 이제 이 앞에 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에서 이제 뒤에 걸 빼는 거니까. t가 3점이고, 이게 같다는 가정 자체는 이제 두 개가 같다는 가정인데, 같다는 가정에서는 이런 값이 나올 확률이 0.002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어 1이 더 수확량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문제 자체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그 사실은 작업이 검정에 해당하는 작업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degree of freedom 30개 했으니까 자유도가 29가 되는 거죠. 여기는 two independent sample. 이거는 앞에는 matched sample이에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관측값이 두 개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두 개의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mpty car 우리가 봤었죠. empty cars. 좀 잘 안 나왔지만 자동차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해서 마일 퍼 갤런, 실린더의 개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mean gas mileage of manual and automatic transmission 이 차이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MT카에서 automatic 제로, automatic manual 제로가 이제 automatic 1이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이 로지컬 인덱스를 사용해서 MT cars 중에 automatic 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AM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0이면 automatic, 1이면 매뉴얼이에요. 그걸 한번 거기에서의 마일 퍼 갤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마일 퍼 갤런 mpg.5톤 이렇게 집어넣어서 숫자들을 넣고 매뉴얼이라는
not L 하면 되죠. L은 이제 0인 애들만, AM이 0인 값들에 대해서만 true로 나오는데 not 하면 이제 반대로 변하니까요. 매뉴얼에 해당하는 값들만 여기 저장이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차들 중에서 1인 애들만 따로 모으고 0인 애들만 따로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MPG의 차이가 있는지 따로 모은 다음에 MPG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T테스트, 오토하고 매뉴얼 해봤더니 T가 마이너스 3.76. 그 얘기는 이제 오토, 요 앞에 있는 요 벡터의 값들이 여기 마이너스니까 엄청 작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로 작은 마이너스 3.76이 나오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작다. 0.00. 그냥 검정으로 봐서는 이쪽에 오토가 매뉴얼보다 마일 퍼 갤런, MPG가 작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T점 테스트를 이용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한번 뭐 해보시죠. MPG, 오토하고 매뉴얼. empty curse. 자, L은 empty. $AM. 그래서 그냥 쉽게 해보겠습니다. $AM. A 해보겠어. AM이 아니고 MPG.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B는 not 했죠. 이제 매뉴얼에 MPG도 그러면 T점 테스트 A, B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어쨌든 이 A하고 B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서로 다른 자동차에 대한 정보예요. 인디펜던트 샘플이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 개를 관측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인 거예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 각각 값을 조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모집단의 어떤 평균의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차이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구한 거기도 하지만 이 T값하고 P-밸류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P-밸류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검증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difference is not equal to zero. 예. 차이가 0이 아니다는 게 이제 대립가설인 거죠. 이거를 이제 만약 바꿔보려면 the less alternative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A 쪽이 이제 작다. 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true difference it means is less than zero. 요거에 이제 p 밸류가 이렇게 나온 거고. 요 less not 뭐 사실은 그 크다 작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는 이제 two side가 되겠습니다. 이게 디폴트가 이제 얼터너티브가 two side니까 양쪽으로 요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거의 2배예요. P-밸류가 요 P-밸류의 2배죠. 이거는 이제 단측 검정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정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고요. 또 다른 방법.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하면 사실은 뭐 평균만 봐도 벌써 얘가 짜요. 이 오토매틱이 17.1, 매뉴얼이 24. 상당히 이제 오토매틱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차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T점 테스트 할 때 지금 이제 앞에서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따로따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로지컬 인덱스를 사용해서 벡터 하나 만들고 오토매틱의 마일 퍼 갤런을 포함하는 벡터 하나, empty cars의 마일 퍼 갤런을 포함하는 벡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의 벡터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어서 T점 테스트를 콜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바로 하면 된다. MPG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분을 AM을 가지고 구분을 해라. 그런 얘기죠.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 empty cars에서 온다. empty cars에 AM이라고 있는 칼럼이 있으니까 걔를 이용을 해서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MPG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라. 그런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T점 테스트.
그래서 MPG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기준을 분리를 했는데 AM을 이용을 하겠다. 데이터는 empty cars. 그래서 바로 해주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AM이 0인 거하고 AM이 1인 거에 MPG를 따로 벡터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복잡한 귀찮은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알아두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개의 모집단에서의 모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중에서 뭐 어떤 비율, 여성 중에서 어떤 비율을 뭐 누구를 지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그런 거죠. 남성 중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하고 여성 중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 그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죠. 그거에 이제 데이터로 여기 콰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매스 패키지는 로딩을 했으니까 바로 콰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한 146명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에스닉, 그러니까 뭐 인종이 of original은 뭐냐면 이제 원주민 A가, N은 이제 non of original,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닌 거,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성별은 메일하고 피메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 뭐 인종하고 성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민은 여기 이제 사실 어떤 학교인데 남학생, 학생들에 대한 정보인데 원주민 중에 예를 들어 뭐 남학생의 비율이 뭐 높은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ETH하고 SEX. 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테이블 함수가 뭐 하는 거지? 얘 벡터 주어지고 벡터 주어지면 길이가 같은 벡터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쌍, 뭐 A면서 F인 게 38, A면서 M인 게 32, 이런 식으로 N이면서 F인 게 42, N이면서 M인 게 35, 이런 식의 도수 분포를 찾아내 줍니다. 그게 이제 테이블 함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콰인 데이터셋에서 얘가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상태에서 이제 95%의 컨피던스 인터벌, 즉 신뢰 구간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여성의 비율, of original student, 원주민 학생 중에 여성의 비율하고 non of original,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그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겠다. 그렇죠? 각 each within their own ethnic group, 그 인종 그룹 하에서의 그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 테이블을 프로블럼 테스트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검증을 해주고 95% 컨피던스 인터벌, 이제 디폴트가 95%예요. 컨피던스 레벨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5에서 0.16까지. 그러면 거의 사실은 이제 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p-밸류가 0.949예요. 이 두 개의 사이. 여기에서의 피메일의 비율, 그러니까 38 더하기 31분의 38하고 42 더하기 35분의 42, 그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비율이 55, 여기는 54.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두 개의 모비율에 대한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나와야 돼요. 에스닉 그룹에 내에서 이 성별의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성별의 비율 중 성별 내에서 이런 에스닉 그룹, 인종의 비율을 보겠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각 에스닉 그룹 내에서 여성의 비율을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닉 그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별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면
테이블 그대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correct는 false. 굳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계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p-value가 0.94. 이 정도의 차이는 거의 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검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